네, 반갑습니다. 인지양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냐? 뭐냐면요. 창의성을 갖다가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에 만들었던 그 내용이 왜 창의성을 갖다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올려놨는데요. 그 외에 어떤 뒷이야기가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갖다 준비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 창의성에 대한 역사를 갖다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구소련, 그 소련에서 그 인공위성을 갖다 쏘아 올리려고 위성을 갖다 쏘아 올리려고 미국과 어떻게 해요?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57년에 그 스푸트니크를 갖다가 구소련에서 먼저 쏘아 올려요. 그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떻게 소련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미국이 먼저 인공위성을 갖다가 쏘아 올렸어야지 이게 뭐가 문제냐 해가지고 미국이 열받기 시작하죠. 열받아서 다음 해인 1958년도 1월인가 해가지고 나사를 갖다 설립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냐라고 했을 때 창의성의 부재를 갖다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창의성을 갖다가 미국으로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950년 전까지는 인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지능에 대한 연구를 했었던 역사다라고 하게 되면 1950년 이후로는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된 것들이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요, 지능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볼 때 한 70년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됐었죠. 안 된 것들이죠.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정의를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 창의성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다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 이렇게 흘러왔어요. 히스토리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뭐 창의성이다라고 했을 때 뭐 새롭고 이로운 어떤 산출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의성을 갖다가 좀 기교를 하고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 창의성에 대한 어떤 역사는 사실 그렇게 흘러왔고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다 보게 되면 창의성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딱 뭐 한 가지 요소, 제일 중요한 것도 이거다라고 해서 한 가지 요소 뭐 이런 걸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거 아닌데 그 지능도 마찬가지고 창의성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또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어울려져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단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영재 저희 팀과 뭐 지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지능과 창의성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재 교육을 전공하다 보니 지능과 창의성은 또 필수로 저희가 좀 깊게 좀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떤 내용들은 그 창의성을 갖다가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창의성을 연구했었던 학자들도 창의성은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큰일 났네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게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육성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창의성은 단일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문항들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갖다 체크를 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어떤 문항으로 당신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갖다 내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기타 등등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창의성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성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창의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의적인 어떤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력. 자, 세 번째는 뭐냐, 창의성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네 번째는 뭐냐, 아마 그 메타인지라고 초인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초인지를 플러스한 창의적인 어떤 성향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성 양성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교실의 학생들에 대한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심리적인 분위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는 자, 심적 안전의 필요성을 처음 설명했어요. 사실 누가 옛날에 로저스라는 학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나 조롱이나 괴롭힘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뭐가 안 되면 심적인 안전의 필요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 그런 내용과 함께 그다음에 자, 따라서 교사는요.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정상적인 개념과 좀 동떨어진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 것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교실을 만드는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자, 또한 창의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실 분위기와 또 어떻게 해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다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창의성 하게 되면 창의성 검사, 토란스 창의성 검사라고 있는데 그 토란스가 얘기한 창의성에 대해서요. 학생들에게 자극과 또 그 자극에 대한 조용한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창의성의 육성 교실은요. 자원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원에는 물적 자원, 또 사람, 시간이 포함되는데요. 교실은 물리적 자원의 유형과 양이 다양하지만 학생들이 자료에 접근을 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환경에 대한 마지막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측도 하고 실험도 하고 뭔가 내용을 갖다가 구축해 나가고 또한 상상하는 등의 시간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마 창의적인 마음을 위한 최고의 자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적 기술이었죠. 자, 창의적 기술. 자, 또 창의성을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창의적인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창의적인 기술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 매우 많이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자, 브레인스토밍, 수평적 사고, 마인드 매핑, 또 6가지 생각 모자, 그다음에 모든 감각 사용하기 등 결국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관련된 어떤 창의적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런 것과 함께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인 기술의 이름이나 또 규칙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창의적인 기술들을 선택해 나가고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죠? 자, 또한 또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선택하는 메타인지적 인식. 아마 초인지는 많이 들여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적인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시행착오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 전문가들하고요. 그다음에 그 초보자의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문가의 경우 실제 문제 해결에 대한 것보다 문제 분석과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 창의적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기회의 제공이에요. 자, 다양한 상황과 내용에서 창의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창의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핵심은요. 학생들에게 언제 또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교육해 주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고 능력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과정을 수행하는 메타인지 모니터링, 초인지가 자꾸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특정 전략을 필요로 하는 문제의 유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의 구조적인 측면. 좀 어렵네요. 그죠? 그
그다음에 사고력을 행사하기 위한 성향과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또한 또 이런 요소들, 자, 이런 요소들이란 성향, 습관, 기회 제공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교육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학습 전략을 학습 상황 이외에 적절한 상황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어떤 상황과 또 다른 내용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기술과 능력 이런 것을 갖다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실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그들이 뭐 기술도 배우고 또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적 성향에 대한 조성이네요. 자, 창의적 성향의 어떤 조성에 관련된 얘기. 자, 결국은 그 메타인지와 창의적 성향을 키움으로써 이제 양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가? 창의성이요. 자, 살펴보게 되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학생들에게 그 창의력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법과 기술을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창의적인 어떤 이런 기술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술 먹어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창의적 사고의 성향을 육성하는 것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을 넘어서 창의적 사고의 응용과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쯤에서 마무리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이런 창의적인 어떤 성향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 내용은 따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인지향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